네, 안녕하십니까. 광란생기숙학원 국어강사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항상 국어다 보니까 국영수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오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국어 강사로서 수능이랑 사관학교 1차 시험이랑 경찰대 1차 시험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했을 때 큰 틀은 동일합니다. 분명히 같은 유형의 시험이에요. 그거는 분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세부적인 차이점들은 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어 영역의 흐름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제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현재 2학년, 그 다음 3학년 또 이런 친구들이 주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어가 예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변별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가장 큰 변화는 어떻게 보면 평가원입니다. 수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수학만 가지고 변별력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의 변별력을 분명히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평가원 고3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컷이 조금 높았거든요. 오랜만에 좀 쉽게 나온 거죠. 근데 수능은 우리가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아서 뭐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 그보다는 어렵지 않겠냐가 대체의 예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어가 변별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죠. 사관학교 1차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8학년도 작년이죠. 작년에는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어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히 불국어였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아이들이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70에서 75점 선에서 형성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감안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 난이도를 좀 쉽게 끌고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86에서 한 90점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형성이 되는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쉬웠던 시험은 또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데요. 작은 차이를 잡는 자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관학교 1차 시험, 경찰대 1차 시험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 학원에 재수종합반에 올해 109명이 있었고요. 그 중에 50명이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한 40%대 중반 정도? 뭐 이 정도가 합격을 했는데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 그 아이들의 6월 평가원의 국어 성적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작은 차이를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6월 평가원, 이 합격한 아이들의 6월 평가원 국어 등급의 평균은 2.5등급이었습니다. 3, 4등급도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1등급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관학교 5, 1등급이 돼야 붙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걸 여러분도 잡아야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작은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큰 틀에서는 느끼기가 어려운 그런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작은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시험이든 그게 수능이든 사관학교 1차든 경찰대 1차든 시험을 딱 보러 가면 긴장이 되죠. 사람이라면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되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국어입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무슨 지식으로 푼다라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 글을 읽고 풀어야 됩니다. 긴장됐을 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원이 매년 이렇게 국어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그 중에서 화법장문에 요즘에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융합지문이라고 있어요. 화법과 장문을 따로따로 이렇게 네 지문을 내다가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쳤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냉정하게. 그냥 붙여놨어요. 그런 느낌인데 그때 우리 학생들의 1등급 컷은 폭락합니다. 그 작은 변화에 흔들려 버린 거죠. 이게 뭐지? 그리고 읽을 때 시간이 가고
국어는 시간과의 싸움이 돼버렸는데 그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관 1차 시험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국어 영역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국어는 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항상 설명회를 시작하는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거의 10중 8구는 국어를 못하는 아이들의 10중 8구는 야, 뭘 못하냐? 너 문제가 뭔 것 같아? 그럼 비문학이래요. 비문학. 그래서 왜 비문학이 문제니? 다 못 푼대요. 다 못 푼다. 요즘에 많죠. 특히 수능이 많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20분을 주고 비문학 지금 길어진 세 지문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학생들 중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화법작문도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면 다 맞아도 문제인 거고, 문법도 다 맞더라도 시간을 많이 쓰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확도가 아무리 좋아도 비문학에서 쓸 수 있는 시간 확보를 못 해주면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거부터 아이들이 진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일단 국어 영역에서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 접근법이 나오는, 비문학만 잡고 있는 거죠. 너 왜 문학은 안 하니? 이걸 물어보면 문학은 다 맞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비문학 한 지문을 못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문제가 뭔지를 화작부터 다시 뜯어봐야 돼요. 시간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게 평가원이나 사관 1차 국어의 흐름인데 그걸 무시하고 비문학만 공부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일단 저희 학원 국어과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입니다. 총체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문학에서만 틀리더라도 또 한 지문을 못 풀더라도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을 생각해야 되는 방향성이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이죠. 작은 차이 1번. 일단 화법작문 문법 파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수능하고 큰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다만 지문의 난이도가 생각보다는 높은 지문들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협상 같은 지문은 평가원에서는 2번밖에 출제가 안 됐던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다 기출 베이스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낯선 지문이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끌려가는 거냐, 내가 뭘 읽어야 되지? 라는 낯설음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관학교 1차 시험 화작을 준비시킬 때 저희는 다양한 종류의 지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나오는 뭐 대화, 토론 토익 뭐 이런 지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독해력, 낯설음을 좀 희석시킬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법작문의 도표나 신문기사를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씩 나옵니다. 이건 평가원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관학교는 자료의 길이도 많이 길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막히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관학교 파이널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훈련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화법작문에서의 차이라 볼 수 있고요. 문법입니다. 문법은 사실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하고 대비할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능의 문법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좀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관학교의 문법은 보기에 많은 것을 기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개념의 단단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파트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가원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사관 1차에서는 출제됐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의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게 높임법에 대한 사관학교 기출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지 중에 상대 높임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대 높임법에 대한 부분은 평가원 기출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미세한 차이들,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사관학교 기출 베이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아는 남긴 문장, 우리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파트예요. 국어 문법에서는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파트인데, 이게 사관학교 문제의 그냥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는 남긴 문장에 대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주고 이런 느낌이 아예 아닌 거죠. 그냥 문장 3개 주고 모르면 틀려라 이렇게 내버리는 유형.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약간 개념의 중심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문법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문법은 수능 문법 같은 경우는 자료에 대한 독해와 해석력도 중요하지만 사관학교 문법도 그 비슷한 측면 플러스 개념에 대한 숙지도가 조금 더 높아야 한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작은 차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쳐버리면 문법에서 한두 개 나가고 문학에서 한두 개 더 나가고 이게 누적돼서 점수차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베이스의 공부는 분명하지만 작은 차이까지 잡아야 한다는 방향성,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어 파트 중에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문학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6월 평가원 저희 학원의 1차 시험 합격자 평균 등급이 2.5등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인강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타이밍에 수능 파이널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EBS에 대한 문학작품 정리 이런 것들은 강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EBS는 70% 연계도 EBS의 지문들 중에 70%는 연계되기 때문이죠. 평가원 시험에. 그러므로 문학에서 EBS를 공부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약간의 시간 단축과 어떤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관학교는 EBS 연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낯선 작품 베이스로 출제를 한다. 그러므로 EBS 베이스로 수업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사관학교와 수능의 문학에서의 차이입니다. 일단 소설 같은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익숙한 작품 또는 EBS에서 봤던 작품 이게 나오는 거랑 완전히 낯선 작품이 출제됐을 때 아이들의 반응 속도, 독해 속도는 큰 차이를 보여요. 이게 모여서 나중에 비문학 반지문을 못 푸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낯선 작품을 많이 만나보고 문학 작품에 대한 숙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작품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게 사관학교 시험이라는 거죠. 기출만 파고 EBS만 보고 이렇게 준비해도 되는 게 수능이라면 사관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특히 고전문학이라는 파트는 사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좀 전통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설사 기출에는 안 나왔어도. 뭐 예를 들면 다 들어봤을 만한 관동별곡이니 뭐 도산 12곡이니 이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내신식에 가깝게 해석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수능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방향성이. 보기에 근거한 해석, 판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사관학교는 문학작품에 대해서만큼은 좀 많은 것들을 만나보고 수능스러운 훈련도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지만 많은 문학작품을 만나보고 낯선 작품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사관 1차 문학의 방향성입니다. 특히 이제 계속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관동별곡이나 이런 어떤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좀 교과서 베이스의 작품들이 출제가 될 때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내신스럽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까지도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출 분석을 통해 좀 느껴봐야 한다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거는 뭐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보기 문제가 수능보다는 좀 비중이 높아요. 지문당 하나가 아니라 2개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유형에 맞게 좀 준비를 안 해봤다면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학에서의 차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EBS 연계도는 없다. 그러니까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독해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문학 파트입니다. 올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고전 시가는요 탕군가하고 도산 12곡이 출제됐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잘 하는 그런 친구라면 무조건 만나봤을 작품입니다. 무조건요. 그래도 뭐 정말 교육청 기출까지 뜯어보고 이랬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는 작품으로 푸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못 만나봤을 작품이에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낯선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됩니다. 수능이라면 이렇게
현대시 2개, 수필 하나 이렇게 출제하면 하나 내지 2개는 EBS에 무조건 있고요. 다른 작품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작품들을 출제하기 마련인데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 창성가미록 같은 건 약간 고전 시가와 맥을 같이 하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무조건 아는 작품. 그러나 지문을 띄어낸 부분은 좀 출제가 안 됐던 부분으로 띄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박완서 이별의 김포공항은 아마도 만나보지 못했을 작품일 겁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건 일단 올해 EBS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 내년도 마찬가지고 후년도 마찬가지다. 그 생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학의 공부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차이가 적다 볼 수 있는 게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은 냉정하게 수능이 더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수능 자체가, 우리가 왜 작년 수능에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 있죠? 오버슈팅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 겁니다, 학생들은. 그런 지문 정도의 난이도는 사관학교에서는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가요. 그러나 새 지문이 좀 고루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평가원보다 다채로운 보기가 출제된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출 분석과 훈련, 이런 것들을 좀 병행해 준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능스러운 꾸준한 훈련, 이제 이게 필요하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작은 차이일 텐데, 경제 지문을 아이들이 좀 많이 싫어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데, 이런 것도 수능 대비했을 때는 출제 빈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사회 지문은 거의 최근 5년 동안은 4번이 경제 지문으로 출제될 정도로 경제 지문을 좀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대신에 이 지문들을 잘 뜯어보면 좀 지문의 구조가 속된 말로 좀 예뻐요. 우리가 왜 아마 기출 수업을 들어봤던 친구들은 구조가 예쁘다 이러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올 건데, 지문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력만 잘 수반되면 비문학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좀 덜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화작문, 문학까지를 잘 넘어왔다면 비문학도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험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국어시험 딱 사관학교 시험 보러 가서 비문학 과학기술부터 꺼내놓고 푸는 친구는 없어요. 화작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화작이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파트에서의 시간 관리,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올해 사관학교,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0학년도 사관학교 1차 시험도 수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어진 지문 기조가 유지될 거고, 또 사관학교만의 색다른 약간의 특징들은 유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법작문, 문법, 문학, 독서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선생님이 드리는 부탁이고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문법 개념, 그리고 문학은 낯선 작품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독서, 비문학은 누가 뭐래도 꾸준한 훈련을 해줘야 한다. 그게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승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찰대는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큰 흐름은 사실 문학과 비문학은 사관학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경찰대 시험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뜯어보면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특히 비문학은 마찬가지, 수능하고 사관 1차하고 경찰대하고 제일 비슷한 건 오히려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문학은 사관과 마찬가지로 비연계예요. 비연계. 그래서 4지문을 출제합니다. 빠른 해석을 좀 해줘야 한다. 그리고 문법이 10문제입니다. 화작이 없어요. 문법만 10문제. 이게 가장 크죠. 그래서 경찰대를 준비하는 친구는 사관학교나 수능에서 준비하는 문법의 기본 베이스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법에서 8개는 잡고 들어가야 하는 시험이다. 7개, 8개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이 모든 걸 60분에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 경찰대에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문제 하나하나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사관학교나 수능보다 20분이 적다는 거. 문항수는 동일, 지문수도 동일하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작이 없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건 좀 덜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경찰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문학작품 많이 만나봐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낯선 거 많이 안 내거든요, 경찰대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문을 굉장히 속독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스피드, 그것이 경찰대에서는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대도 사실 올해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공이 난이도가 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컷도 조금 올라왔고요. 특히 이제 수학 같으면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국어의 방향성은 경찰대는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일단 아까 저희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강남대성은 1등급 애들만 봤는데 왜 사관 1차가 23%밖에 합격을 못하고 우리는 45%가 붙었냐. 저는 그 가장 큰 차이는요, 절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절실함. 우리가 잘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들의 절실함입니다. 저희 재수생들을 보면 저희 강사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간절해요. 한번 떨어지고 왔기 때문에. 떨어져 봤죠. 거의 대부분 1차에서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성적이 안 돼서. 그런 아이들이 간절함을 보였을 때 발휘하는 위력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보태주는 건 가장 큰 건 학습의 흐름이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대치동에서 수업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고3과 재수생을 끌고 가는 흐름이에요. 국어영역. 그러면 1, 2월에 이제 기초 수업, 흔히 재수 선행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3, 4, 5, 6월에 이제 기본학습,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수업을 하면서 기출 플러스 EBS 이런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7, 8, 9월에 EBS 수능 완성, 그리고 한번 반복 및 심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수능 파이널 이렇게 해서 11월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역은 EBS 연계를 아예 무시할 수가 없어요. 수능은요. 분명히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플러스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BS가 베이직한 교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해서 사관학교를 뚫겠다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고정 1등급, 어떤 경우에도 나는 모든 글을 읽을 수 있는 훌륭한 국어 1등급 이런 친구는 문제 없어요. 사관을 보든 경찰대 보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차이를 잡아내야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3월달 정도 요 정도가 됐을 때는 일반 재수학원에서 한 6월달까지 끝나는 게 끝나 있어야 됩니다. 수학 이번 겨울방학 때 전체 진도 끝나야 된다는 거죠. 국어 비문학 학습법을 3월달에 논하고 있으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는 7월 말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11월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흐름으로 공부해야 되나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재수생들을 수업할 때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기 중에 하나가 선행반입니다. 이 앞에 있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요 앞에까지 한 12월 1월 이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필요한 거를 빠르게 다 채워주고, 저희는 6월달이 딱 되면 무조건 2번을 반복할 수 있게 커리 구성을 합니다. 저희 커리를 와서 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같은 호흡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겨울방학 때 수학 전범위는 한번 끝나 있어야 되고, 국어 영역 각 파트별 접근법, 문법, 개념 이런 것들은 이미 끝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웬만한 기출 분석. 그리고 나서 3월달부터 심화학습, 사관 기출 분석 이런 데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6월달이 끝났습니다. 이때 저희 학원 아이들이 6월 평가원 시험을 못 봤다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는 EBS 안 했거든요. 낯선 작품 기출 분석 중심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이 필요합니다. 7월 달에는요. 어떤 시험이든 마지막 총정리, 실전 감각 날카롭게 다듬어주기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 없이 1차를 본다?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총정리 플러스 실전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여러분들 여름방학 되고 시작한다? 너무 늦다. 그죠? 6월 말에는 학교에서 뭘 하던지 나는 이미 사관에서 파이널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호흡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은 EBS는 1차 끝나고 봐도 충분하다. 국어적 내공을 길러줬다면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관학교 1차 시험과 경찰대의 학습법 그리고 특징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작은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잡아내면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 하더라도 사관학교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여기서 제 발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